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만 64세 노인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들도 모두 결혼시켜서 지금은 조그만 빌라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들이 보내주는 용돈과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버텨왔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공공일자리마저도 줄어들어서 살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내년에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년엔 기초연금도 좀 많이 오르고 공공일자리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은 노인들은 정보가 어두워서 몰라서 못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복지 혜택이 발표되면 알베르토 쌤이 아주 쉽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할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8월 31일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8.2%인 7조 3,611억 원이 증가한 96조 9,377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우리 어르신들께 피부로 직접 와닿을 만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기초연금입니다. 2021년 현재 기초연금의 지급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매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으로 설명드리면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270만 4천 원 이하인데요. 2022년엔 지급 조건엔 변화가 없고 매달 지급되는 최대 연금액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500원 인상됩니다. 올해 최대 30만 원이었으니까 내년엔 30만 1,500원이 되는 거죠. 동네 마트만 가봐도 라면, 과일, 채소, 고기 안 오른 것이 없는데 그것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기초연금 1,500원 인상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고작 1,500원 오르는데도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7.7%, 1조 원 이상 늘어난다고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아직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년엔 단독가구,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이 많이 올라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어르신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급여입니다. 2022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인데요.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발목을 잡았던 부양의무자 조건이 올 10월부터 폐지됩니다. 이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면 부모 자식 등의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생계급여가 깎였던 분들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 등의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올 10월 달에 꼭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이고 고재산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급여에서 새롭게 바뀌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11만 명의 어르신들이 약 3,386억 원의 의료급여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MRI 초음파 비용 지원을 통해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식대도 일식 3,900원에서 4,13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를 최저 보장 수준 대비 100% 현실화하는 예산을 반영합니다. 먼저 주거급여의 기준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2022년에는 46%로 상향 조정되고 기준 임대료 또한 올해보다 인상돼서 더 많은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1급지 서울 기준은 32만 7천원, 2급지는 25만 3천원, 3급지 20만 1천원 등 급지에 따라 임차가구 지급 상한액이 최대 5.9% 인상됩니다. 세 번째는 자활사업입니다. 먼저 자활사업은 일하시는 종류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시장 진입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2021년도 일일 급여를 살펴보면 근로유지형 29,240원,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49,860원, 시장 진입형은 56,9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엔 3% 인상돼서 근로유지형 31,120원,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51,360원, 시장 진입형은 58,660원으로 인상됩니다. 내년엔 자활사업 일자리가 좀 더 확대돼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는 상병수당입니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일을 안 해도 최저임금의 60% 금액인 하루 41,860원을 지급합니다. 내년 7월부터 6개 지역 263만 명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의 본인 직접 부담 의료비, 즉 비급여 항목을 50% 지원하던 것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년에 기초연금이 1,500원밖에 오르지 않아서 좀 서운하지만 그래도 자활급여와 의료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꼭 기억해 두었다가 내년에 신청해야겠어요. 오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복지제도가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